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주요 인사들과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역임을 했고 현재는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공동대표와 또 시민의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죠. 우리 박시종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대표님, 먼저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와 또 시민의힘이 어떤 단체인가요? 노무현재단은 다 기억하시죠? 아마 아실 텐데요.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고 추모 사업을 하고 정신을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는 전국적 재단이고요. 전국에 7개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광주도 그 중에 하나고 그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박 대표께서는 지난해 6월 27일 이제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셨잖아요. 1년 한 1개월 정도 네. 근무를 하셨는데 좀 생각보다 일찍 청와대를 좀 그만두셨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처음 올라갈 때부터 청와대 근무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일기를 좀 책임지겠다라고 했었고요. 그게 지방선거까지입니다. 이제 총선까지 이길 텐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다양한 지역의 인재들이 청와대 근무를 할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기를 책임지겠다고 했던 거고요. 제가 처음부터 구상했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2기로 자연스럽게 좀 교대하고 2기 구성하는 데 기여하고 그리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기가 그러면 한 1년 남짓 이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국정상황실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나중에 이제 국정기획상황실로 이제 명칭이 바뀌던데,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점을 좀 들 수 있을까요? 국정상황실이 이제 국정의제를 관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그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는 국정과제를 여러 가지 다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다만 제가 기억에 남는 일로 이제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사실은 언급을 해서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금호타이어가 당시에 심각한 현안으로 좀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계셨던 사안이고, 홍수석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는데, 당시에 제가 지역 책임자로서 윤장현 시장, 박병규 부시장, 그리고 그 5개 부처 장차관이 동시에 투입되는 그런 획기적인 일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파국을 막아내고 정상화시켰다. 이걸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분쟁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부를 하시는데 뿌듯하시겠습니다. 예. 이 박 대표님의 이력을 보면 좀 독특해요. 민주화 운동도 많이 활발하게 하셨었고 또 정권 교체 운동 같이 이렇게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었는데 그 계기나 동기가 좀 있었나요? 제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82학번입니다. 제가 80년도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전남고인데 오종열 선생님, 지금 돌아가신 우리 오 선생님하고 김준태 시인, 또 뭐 강유한 교사 선생님, 이런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제가 학동에서 현장들을 많이 목격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주화운동에 투신하게 됐고요. 지금도 제가 광주의 아들로서 여전히 불의에 저항한다거나 주먹밥 하나로 나누는 그런 어떤 광주 정신, 그게 제 삶의 기준이자 모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화 운동 활동을 하시면서도 좀 나름대로 좀 옥고도 좀 치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차례에 걸쳐서 3년 동안 지금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그런데요, 우리 박 대표께서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셨다는 그 인연이 있었더라고요. 상당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찍 정치에 입문할, 정치에 투입할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었나요? 제가 92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요. 제가 당시에 사회평론 편집장이어서 그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후보인데 모시고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죠. 그게 인연이 돼서 대선의 전략기획팀에 들어가게 됐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TV 연설문도 직접 써서
또 후보께서 읽어주시는 그런 영광도 누렸습니다. 정치를 할 기회는 일찍 있었던 셈이죠. 그러나 제가 오히려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좀 실망을 하고 약간의 환멸도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광주를 내려왔죠. 다만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의 제자다라고 하는 특히 이제 백이선 의원께서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던데 그 뜻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던데 늘 새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를 이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이제 정치 활동을 그만두셨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후에 어떤 계기가 돼서 고향 이제 광주로 돌아왔는데 또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총선 출마를 선언을 하셨어요. 이렇게 좀 하게 된 계기 어떤 게 있었습니까? 다시 정치 활동을 하게 된 거는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다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인데 하면서 분노도 좀 하고 다시 정권 교체하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 문성근 선배 이런 분들과 함께 혁신과 통합, 민주통합당 이런 어떤 정치적 격변들을 함께 겪었죠.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광주 캠프 책임자가 됐고 그 인연이 2017년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치를 직접 이렇게 이제 경험하고 일정한 역할을 맡으면서 함께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은 민주화도 되고 정권도 바꿨는데 정치가 바뀌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 혁신에 제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정치 혁신에 좀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럴까요? 최근에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좀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제를 이제 법제화하는 의견을 내셨어요. 물론 이 문제가 우리 그 사회 쟁점 중 하나인데 좀 의외의 내용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두 가지를 크게 축으로 삼았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을 좀 크게 바꾸자라고 하는 취지의 기본소득제고 다른 하나는 이제 광주를 좀 크게 바꾸자라고 하는 게 청년이 모여드는 살만한 그런 광주 만들자라고 하는 청년 광주 구상을 두 축을 말씀드리는 셈이죠. 다만 기본소득제는 시대가 워낙 바뀌면서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국민이 일자리 위협을 받는 시대,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 삶이 위협받는 이런 시대, 그리고 국가 재정이 앞으로 재설계해야 되는 어떤 이런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진보적 대안이 기본소득제고 그 기본소득제에 관련된 법제화가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제안 드리는 셈이고요. 그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2019년 기준으로 1인당 24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가능한 이게 복지, 노동, 보건 분야 예산을 합친 금액인데요. 이걸 전제로 이후에 대한민국에 적합한 기본소득제가 뭔지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꾸준히 공부를 해오셨던 것을 알고 있고 또 관심이 있었던 분야일 것 같은데 좀 꾸준히 좀 연구를 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길 좀 바라고요.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지방행정도 중요합니다만 정치권의 역할이 크잖아요. 또 그런 여론도 많고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인들의 역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금 정치적으로 제가 그 답변을 드려볼까요? 첫째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입니다. 집권당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광주 전남의 정치인들의 역할이 커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님이 알아서 지역을 챙겨주시는 이런 형국인데요. 정치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분발하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지역 행정력이 역시 관건입니다. 다만 그 지역 행정력과 관련한 어떤 인적 경쟁력 시스템의 정비 필요한데 거기에도 결국은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서 판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얼마 전 송갑석 의원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양적으로도 승리했으면 좋겠다. 더 중요한 것은 혁신적 사람들로 질적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100% 공감합니다. 혁신적인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 광주를 주도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광주가 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이었고 선두에 와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방에 밀려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지키고 노무현 문재인을 만들었던 그 광주의 정신, 광주의 힘, 그리고 광주의 꿈,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광주가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큰 꿈을, 그런 변화를 함께 모색하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방으로 밀린 광주의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광주의 꿈을 실현하고 싶다는 우리 박시정 대표의 말처럼 광주가 다시 비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시정 노무현 재단 광주 지역위원회 공동대표 겸 시민의힘 상임대표와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